그 안철수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인데 이거 저희 컨텐츠 중에 야당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지금 52주째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네. 매주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선거연대가 될 것이냐. 특히 안철수와 김문수 이번에 선거연대가 될 것이냐. 이 주제인데 네. 좀 경륜이 있는 다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부분 연대 한다고 딱 선언했을 때 저는 초긴장했죠. 이거 잘못하면 1대1 구도가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철수 거짓말로 갖다 바쳤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하면 반응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분은 같이 제가 몇 번 만나봤잖아요. 네, 긁는 방식을 알지. 그래서 딱 쳤더니 아니야 다를까 바로 저녁 때 올렸는데 미끼를 확 물어버렸어. 근데 미끼를 문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뭐라고? 순수한 학생운동 열정을 뭐 정치권에 갖다 바치고 이렇게 그걸로 딱 응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땐 좀 열받더라고요. 아니 뭐 정치권에 와서 했던 행태를 비판하면 내가 또 그건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 이해하겠는데 그 학생운동 시절 얘기를 더군다나 그 양반도 80년대 학번인데 도서관에서만 있던 분 아닙니까? 아니 또 우리도 도서관 앞에서 늘 대모했어요. 근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거죠. 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그렇죠. 밖에서 쉬하는 사람한테는 그 공간이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언제 그분 벤처 기업 한 거 가지고 내가 나쁘다고 하거나 그 뭐 열정을 뭐 버렸다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정치권에 와서 보인 행태만 가지고 저는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세운 공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지방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특히 야권 연대는 없다고 하는 선언을 받아낸 것. 그래서 다야 구도를 만든 것. 이 정도면 제가 우리 당이 크게 기여한 거 아닙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희 야당 리포터의 정신도 그런 건데 매일 그런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안 되죠 이제. 왜냐하면 이미 뱉어놨기 때문에 알아서 김문수 후보가 그만둬주지 몰라도 본인이 나서서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못하죠. 근데 약간 살신성 있는 분위기가 납니다. 안철수를 긁는 방식을 아셔가지고 정확하게 긁었는데 열은 우성호 의원님이 받으셨네요. 이분 원래 스타일 이런 분이에요? 야권에서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선당 후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본인이 열을 받았지만 당의 기여가 되는구나. 1대1 구도는 맞고 그 야권 분열을 일으킨. 아니 왜냐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단일화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신성이 아니고요. 네. 내가 가서 어차피 싸울 거니까. 그렇죠. 야당은 분열해야 맛이죠. 네. 우리 어르신 또 다음 질문 좀 혹시 위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노안이 어서 글자가 안 보여. 그냥 쉬세요 그럼. 예. 그러면 뭐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계신 거죠? 세상에 절대란 건 없지만. 그럼 만약에 된다면 예. 이른바 그 컨벤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이제. 왜냐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기존 자기의 고정 지지층들을 묶는 효과는 있어도 거기에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관망층들이 올라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안철수는 거짓말을 여태까지 한 500번쯤 한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인지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런가? 예, 아니, 듣보 후보의 그게 혜택입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기대나 그 지지율이 떨어져 왔잖아요. 그게 다 그 거짓말, 말 바꾸기, 행동 바꾸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거짓말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선거 때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긴 못할 거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좀 그만둬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김문수 후보께서도 돌아갈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 끝까지 가봐야죠. 뼈는 대구에 묻어놓고. 그렇죠. 아니 근데 대한민국 넓어요. 또 어디 갔을지 몰라. 다른 당협위원장 준다는 거를 바꾸서 출마했을지도 또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우성화 예비 후보님의 그 공약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야 방송에 모신 지 27분 만에 순살 드립을 거쳐 저녁 때 빡친 걸 거쳐서 근데 이렇게 해야 처음부터 후보님 나오는데 공약 얘기하면요 다 빠져나가고 닫아버려가지고요. 나도 하기 싫어요. 여기 스킨을 씌는 거예요. 당위적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그 공약 그 컨셉이 있다면 어떤 컨셉이 있는지 먼저 컨셉부터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 균형 발전론. 서울이 강남과 비강남이 워낙 불균형하잖아요.
낙후된 데는 아주 낙후되고 그렇죠. 발전한 데는 아주 발전하고 그래서 이 균형 발전론을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큰 카테고리로는 두 번째는 아침이 설레는 서울. 그래서 우리 도시 서민들이 아침이 너무 팍팍해. 출근할 때 길 막혀. 이제 3, 40대 주부들은 애 아침에 들쳐오고 네. 어린이집 가야 돼. 뭐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그렇게 하고 출근하다 보면 파김치 돼. 그래서 또 미세먼지 막 날려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침이 피곤해서 하루가 지치는 그런 서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주거 안정, 그다음에 보육, 무상 보육, 그다음에 이제 교통난 해소 이거를 제 아주 주요한 분야로 놓고 그 외에 이제 좀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반려견을 위한 이제 뛰놀개, 개놀이터, 네. 그다음에 그, 개놀이터요? 예, 뛰놀개. 예. 개가 뛰어놀 수 있는 예. 개놀이터. 근데 그게 지금 서울에 4개가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 이미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분들 숫자가요. 전국적으로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땐 1,000만 명까지 한 거 한 700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그게 보면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의 놀이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일리지 우리가 자기 마일리지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소멸되고 있는 본인의 마일리지를 그걸 좀 쓰게 해드리는 거죠. 무슨 마일리지요? 뭐 항공 마일리지, 통신 마일리지,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자기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만료가 시효돼. 시효가 만료돼. 만료가 시효된다. 시효가 만료돼. 그래서 그거를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쓰게 해주려고 한 거죠. 잃어버리고 있는. 그걸 거죠. 시에서요? 네. 지금 한국 스마트 카드라고 교통카드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 통합 정보센터 하나 만들고 그런 스마트 카드사랑 연결시켜서 지하철 버스를 마일리지로 타게 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게 그런 개념이군요. 서울시 교통이랑 같이 묶으면 확실히 마일리지는 쓸 수 있을 것 그걸 마일리지 교통이라는 개념, 마일리지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구상하시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마일리지를 써요. 그래서 기업도 마일리지에 대한 판단들은 이건 소비자 거라고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대기업이 잘 못 쓰게 해놓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네가 가져가. 그렇죠. 예. 소멸시켜 버리죠. 소멸시키는 게 이런 거예요. 가령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시효가 만료. 자꾸 만료가 시효된다고 그러고요. 시효가 만료돼. 네. 그러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항공사는 이미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놨어요. 잡수입으로 돼.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져갈 거 안 꺼내 가져갔다 그래서 자기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게 해줘야지. 예. 그거를 일단은 좋다. 교통카드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쓸 수 있게끔 한다라는. 저는 대중교통으로 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어쨌든 그거 쓰고 싶어서 지하철도 쓰고 버스도 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교통난도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서울시 하면 또 가장 떠오르는 현재 가장 현안은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간 지자체 공동으로 상설 대책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네.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될까요? 저 여기다가 이 대책에 대해서는 우성호 의원님이 분명히 존재감을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물 뿌리면 된다라고 하는 공약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물 뿌리면 된다. 김문수. 그거 진짜 강력합니다.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아니야, 되는데. 근데 물 뿌리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어디서 언제 하루 종일 뿌릴 거냐고. 근데 저도 사실은 살수차, 그다음에 그 진공흡입 청소차를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하루 종일 돌린다는 공약은 저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임시 처방이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 스프링클러를 달 수도 없고 중국은 인공강우 기술을 인공강우 개발해서 기술이 그걸로 좋은데. 좀 처리를 좀 네. 해요. 부분적으로 아주 심할 때는. 근데 우리는 좀 인공강우 기술이 좀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건 마치 탄소협약처럼 중장기적인 감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발생 요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아침에 제일 나쁜 대책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지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한 4년, 5년 혹은 6, 7년 안에 어느 정도 줄일 거냐 이 계획을 세워야 돼. 우리가 박 시장님한테 왜 이걸 지금까지 못하셨어요라고 한 건 이분이 좀 늦었어요. 임기 초반부터 이 정책을 폈으면 지금 좀 꽤 잡았을 텐데 네.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바꿔서 계획을 쫙 세워갖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나가면 일단 겨울철 난방가스 그 노후 보일러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공사장 그 분진 있잖아요. 네네. 이 규제 기준이 없어요. 마구 날아가. 그다음에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 네. 이 화물차가 좀 화물 경유차가 경유잖아 다. 네. 여기서 뿜어내는 게 다 서울로 들어와서 요거 사실 말하면 이제 저감 장치 달아서 매연을 못 뿜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분야가 많아요. 요거를 한 5개 정도의 대책을 세워서 연간 계획을 쫙 세워서 해나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뭐 물도 뿌리고 뭐 바닥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 쫙쫙 흡입시키고 이것도 주로 경보 내려지는 주변에 맨날은 풀 가동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아주 조곤조곤 잘 해주셨는데 매력적인 게 뭐냐면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아주 거시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부분에서는 그 세부 대책의 어떤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었어요. 시작을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역시 내가 보니까 포인트를 알아. 셋 중에 제일 낫네. 머리가 제일 좋아요. 아니 두 분은 못 알아들으셨나 봐. 내가 시장을 바꿔서라는 그러면서 미세하게 웃었어. 반응이 없어. 사실은 저기 아까 의원님 잠깐 또 딴 생각했어요. 갈구려는 거 있었는데 할까 말까 하는 꼭 참고 있었어요. 뭐 이미 아까 무슨 웨폰 이런 것도 해고 그랬으니까 이미 무기를 알리신 거예요 웨폰을.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뭐 시장도 여러 번 바뀌어봤지만 맨날 나오는 말이고 획기적으로 과연 개선이 되겠느냐 싶은데요. 이건 획기적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예,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은 뭐냐면 시장을 바꿔도 안 되나요? 그거는 완전 당했네. 좀 점잖게 말하면 안 통하는구나. 내리막 싸우면서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근데 말 막혔잖아 지금. 네? 내가 말이 잘 안 막히는 사람인데. 한 대 때리세요. 괜찮습니다. 저 맞는 거 좋아해요. 그 대중교통 체계라는 것이 좀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의 얼개를 보면 계속 차선을 줄여서 그 승용차들 통행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좀 줄이는 정책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행자들 보행을 사대문 안에 늘리고, 근데 과연 그게 성공할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역시 우린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많이 타야 된다. 이게 승용차 문제나 버스 문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지금도 지하철 분담률이 꽤 높은데 지하철이 연결 안 되는 도시가 너무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가 가령 지하철을 설계를 애초부터 이건 박 시장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보통 10년, 20년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지하철 소외 지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제 인재 해결하니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못 쓰니까 민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전철 11개 노선 확정했는데 전부 민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1개가 완성되고 나머지 10개가 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망을 다시 좀 돈이 좀 들어가도 근본적으로는 지하철 연결 체제를 완전히 잘 연결시켜서 거기서 이걸 가장 중요한 분담 체계로 만들어 놓고 그 외에 버스, 택시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건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도 4년 안에 해결은 못 해요. 근데 종합 계획은 세워서 일단 시작을 해놔야. 한 번 더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하고. 자, 그러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1.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광화문 확장, 그 광장 확장 계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아니 광화문 앞으로 지나가는 차가 얼만데 그 차선 다 막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탁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우상호 시장 예비 후보님의 생각. 이거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지하철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지하철에서 1, 2, 3, 4가 쭉 됐습니다만 제일 그 불만이 많은 게 9호선이죠. 9호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거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 문제는 사실은 오랫동안 그 역사학자나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이 경복궁의 복원 연결시켜서 그 앞이 좀 시민들의 광장이 됐으면 좋겠다. 또 광화문 광장은 우리에게 촛불, 세월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는 어떤 상징성 있는 광장이 됐기 때문에 저는 광장을 저기 가운데에 이렇게 중앙 분리대처럼 있는 것은 저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쪽으로 붙일 거냐 하는 문제들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되게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붙이자 하는 것은 공감대가 꽤 높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획을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월대를 복원해서 완전히 경복궁 전체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광장을 늘리다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일대가 교통 지역의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약간 근데 출근길인데. 이거 굉장히 이 상당히 이게 연쇄 효과가 나거든. 그래서 야 이게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은 평가를 해보셨나 하는 걱정은 좀 있어요. 저 같으면 차선을 6차선보다는 좀 더 늘려서 차도 좀 다니면서 광장도 좀 한쪽으로 붙여서 사실 지금 광장이라고 하기에는 전부 차로를 건너와서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저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만든 게 조금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 한쪽으로 붙이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교통 체계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정신은 그 취지는 살리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너무 막히지 않게 네. 흐름도 한번 잡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정도 생각하죠.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럼. 취지는 사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두 번째 9호선 문제. 이 9호선은 처음에 이거 사실은 이거 처음에 설계한 사람부터 잡아드려야 돼요. 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설계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린가면 이제 뒤늦게 난리가 나니까 이 객차를 이제 주문을 했어요. 우리 연말에 이제 와. 근데 이게 승강장이 6량 이상을 붙일 수 없게 지어놔 버렸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12량 막 이렇게 붙여서 한꺼번에 사람 막 태워서 옮겨가야 되는데 플랫폼 자체가 10량, 12량을 붙일 수가 없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 갖고 저거는 할 수 없습니다. 6량짜리로 계속 배치를 하되 가능한 한 배치 간격. 가고 나면 배치 간격을 바로바로 붙여서 빠르빠르 뽑아내는 방식으로 어떤 그 배치 간격을 줄여서 출퇴근 시간에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교통량을 9호선 교통량을 좀 분산시키는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미 설계를 뭐 해갖고서는 이미 딱 짜놓은 거를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린 걸 어떡하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진짜 신뢰감 확실히 듭니다. 네. 왜? 그 다음 말을 기대하는 분위기야? 그런 건 아니고요. 한다니까 그게 다야. 되게 날카롭게 질문하더니만 신뢰감이 드는군요. 답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죠. 네.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맥이 탁 풀리는데. 아니 말고는 건 처음에 다 했잖아. 저는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네, 질문드리고 네, 네, 싶은데 이거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네. 또 서울시에서 시장에 대해서 또 이걸 해결하겠다고 말씀도 주셨는데요. 네. 이거 대통령 공약인데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갑니까? 이게요. 이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과기정통부 예산에도 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고 있는 거야. 부처도 좀 혼 좀 나야 돼. 내가 이거 옛날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부처요. 네. 아니 이제 앞으로 잘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돼요. 금천구는요. 구로구. 네. 구로구는 이미 공공 와이파이 산물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공공 와이파이 꽤 많이 깔았어요. 문제는 이게 후죠. 후지다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럼요. 네. 서울시장이? 네. 역시 시장을 바꿔야 돼요. 품질이 좀 떨어져.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서는 끊기거나 혼선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공공 와이파이 깔려 있는데 가서도 별로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전신주에 쫙 그 와이파이를 깔아갖고요. 사물 인터넷망을 깔아갖고 저도 지상 구간에서는 적어도 통신비를 인하 확실하게 시키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물 인터넷망을 깔면 새로운 혁신 창업이 많이 생겨요. 새로운 회사들이 지금 망이 안 깔려 있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사업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결국 공공 와이파이와 사물 인터넷은 통신비 절감 플러스 새로운 혁신 창업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미방위를 한 2년 하면서 통신비나 아주 붙잡고 늘어져 갖고 지금의 데이터 요금제를 바꾼 게 저거든요. 처음에는 369, 12이라고 그냥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다 몇 시간별로 돈 받아 먹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자 메시지는요. 인터넷처럼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였어요. 그렇죠. 그걸 돈을 다 받아 먹었잖아요. 예? 문자 메시지 몇 개 하면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돈을 받아 먹어?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싸웠어요. 통신사들 불러다가 원가 발생해요, 안 해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웃긴 사람들. 제가 많이 들었죠. 원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음성과 문자는 29,000원 안에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놓고 그다음 데이터 요금 문제를 바꿨는데 그때도 나한테 데이터 요금을 급격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후에 보면 다시 요금 부담이 확 늘었어요. 특히 젊은 이 데이터에 많이 쓰는 분들의 요금 부담이요 세계에서 1위. 이렇게까지 부담시켜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통신사 붙잡고 요금 인하하라고 맨날 졸르니보다 서울시가 직접 그냥 공공 와이파이만 아주 최고의 품질을 깔아서 저도 지상 구간에서는 데이터 값이 저도 한 3분의 1 가격 정도 좀 떨어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은 제가 이거로 표 영업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꾸 야 공공 와이파이 막 빵빵 터진다며. 근데 확실히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들한테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정부 벙침을 줘도 단체장이 소극적이면 안 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 깔아야 된다니까. 사실 이 공약이 2017년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렇습니다. 냈었었죠. 우리도 그걸로 진짜 영업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럼 지금 통신, 교통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주거 관련해서 네. 그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그 복합 주거타운 네. 이 공약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13구라는 곳에 가면 폭 80m에 한 2km 되는 그런 철로. 거기가 잘 아시면 유럽은 철로의 나라잖아요. 네. 그 유로스타 같은 게 쫙 가면 철로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 선로들이 이렇게 그 위를 그러니까 대부분 철로가 많고 철도 여기 근처는 되게 개발을 못 하니까 슬럼화되잖아요. 여기를 완전히 위로 씌워가지고 밑으로는 철로가 다니게 철로가 다니게 해놓고 그 위에를 씌워서 인구 5만의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일자리가 15,00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걸 짓고 있어요. 우리도 서울만 보면 지상 구간, 지하철, 전철, 철도, 지상 구간이요. 있는 걸 그냥 쫙 엿가락처럼 늘려서 놓으면 서울서 천안거리예요. 그 정도로 철도 노면 구간이 많아 서울이.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면 다 마을이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용산구, 숙대 입구에서 이쪽 대우빌딩 쪽 이거 막혀 있잖아요. 동대문 가시면 알지만 휴경역 뭐 이런 게 다 철도로 막혀 있잖아요. 이 위에 적당한 구간을 완전히 씌워가지고 주변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새로운 타운을 만들겠다. 근데 그 타운의 상당 부분을 청년 임대주택,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또 가난한 서민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대규모 공급하겠다 하는 게 제 핵심 공약이고요. 또 한강변에 그 한강은 우리 수천 년 우리 국민들이 썼던 공동의 자산인데 지금은 수십억 부자들 아파트에 말하자면 조망 대상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럼 길 가면서 올림픽대로 강변도로. 제가 아니 왜 가난한 사람은 강변에 못 살아?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놀도 있는데 그래서 한강변 유유부지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명품 임대주택을 줘서 네. 네, 결혼도 유도하고 결혼하면 한강변에 살게 해드릴게요. 그게 그러려면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이 보통 이런 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낮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애매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난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로비하는 거예요? 저를 좀 기준으로 그거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서울 시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가피 예외 뭐 이런. 애매한 가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소득 수준으로만 네. 사실은 이걸 소규모로 지니까 자꾸 소득 수준으로 낮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런던 같은 데는 전체 주택의 24%인가가 공공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물론 좋은 집들은 아니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잖아요. 돈 모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전부 고시원, 지하방, 뭐 옥탑방 이런 데만 살고 갈 데가 없잖아요. 추가로 아르바이트 해도 오르는 월세값을 감당이 안 돼. 근데 국가는 보고 집은 계속 져요. 집은 계속 지는데 왜 나는 계속 가난해질까? 왜 나는 계속 이사 다녀야 되지? 공공주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보급해서 일단 끊임없이 이런 소위 말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집값도 좀 잡을 수 있고 일단 아직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가 벌은 소득을 다 주거비로 지금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쓰고 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그럼 30%씩 계속 주거비로 쓰면 언제 돈 모아?
그러니까 그냥 그럼 못 진짜 해요. 그럼 죽어 그냥 진짜. 그래서 이건 정말 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근데 서울에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없으니까 결국 한강변의 유유지 그다음에 이 철도 부지 이런 데를 씌워서 근데 지금까지는 규모를 작게 하니까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었어요. 근데 크게 진짜 그게 제일 담대한 변화 이게 우상호예요. 지금 윤갑희 소장이 방금 전에 드립을 한번 쳤는데 잔잔한 드립. 주거비로 30%를 그렇게 쓰면 죽어라고. 잔잔한 거. 괜찮은데 그래도 뭐 0.5명 정도 웃길 수 있는 드립으로 살짝 쳐봤어요. 이미 한 명 웃었어. 아니 너무 진지하게 근데 인제 말씀하시니까 웃어 인제 소개하니까 웃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큰 드립 치면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설명해야 웃을 수 있는 드립을 치다니. 그러니까 그건 드립이 아니죠. 네. 삼류 드립이. 순살 정도는 나와야지. 한 소장님 그 주택 문제 전문가로서 나름 지금 저기 후보님 공약 좀 날카롭게 혹시 비평. 전문가요? 예. 아, 네. 그럼 그냥 뭐딴일 보시면 안 돼요? 날카롭게 비평 한마디 해보세요. 허점이 없는지. 살살할게. 저기 주거 문제 해가지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의문이 나긴 하지만 접어두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현직에 계시면서 사실 주택 주거 문제로 제일 갈등이 많았던 게 이 강남구의 재건축 고도 제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남 쪽에서 재건축할 때 35층인가 뭐 고정 그 이상 못하게 한다.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있고 강남구에서 박수장 뭐 저쪽 이렇게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임 시장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박 시장님의 정책을 이어받으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으로 하실 것인지 요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박 시장님이 해왔던 정책 상당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은 더불어민주당인데 갑자기 무슨 정권이 바뀐 무슨 당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죠. 기본 정신은 이어가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서울균형발전론은 강남에 비해서 저는 강북 쪽 개발을 좀 더 촉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강남이 35층이었더냐 몇 층이었더냐 보다 저는 오히려 너무 낙후돼서 지금도 연탄 떼는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럼 저희 지역구에도 좀 연탄 떼는 동네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무슨 이 양반들이요. 굉장히 현실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좀 손댈 때는 손 좀 대주고 이렇게 좀 균형 잡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되게 민간주택 부분이고 저는 공공주택 쪽에 더 관심이 많죠. 공공주택을 좀 더 많이 보급을 해서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지금 한 150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래,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원위치 합시다. 뭐가 원위치야? 정책이 원위치인데. 잠깐만. 근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준다면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아쉽하시다. 너무 높낮이가 아니 뭐 내가 그냥 하루 세 끼 밥 나면 좋다 뭐 이런. 되게 우상호 나왔다고 되게 우호적으로 얘기한다. 드립이지. 우상호 나오니까 우호적으로 얘기한다. 우리 서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우리. 예. 서로 보듬어 안고 사랑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그런데 웃긴 드립을 해야지 웃지. 시청자 게시판 지금 보면 고약도 좋고 말씀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매력 있다. 호감 엄청 올라간대요. 호감도를 지금.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아까 초반에 저희가 여쭈니까 플랜대로 가고 있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데 이런 호감도를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선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다른 비책이 있으신가? 이걸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선거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정적 한 방. 그렇죠. 이게 결정적 한 방 막 이러잖아요. 역시 네거티브죠. 결정적인 네거티브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결정적 한 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자기가 먼저 죽어요. 사실은 여기 이 왕도가 없어요. 꾸준히 만나고 꾸준히 설득하고 진짜 진정성 있게 접근하다 보면 네. 의외로 어느 순간 갑자기 한번 빵 터져요. 근데 그러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시간 없을 때는 네거티브가 최고인데. 그렇지. 무슨 지금 파일 같은 한 거 뭐 주머니에 뭐 USB 같은 거 안 갖고 계십니까? 아니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내가 지금 안철수 후보 싸우는 거면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죠. 그 뭐 네거티브. 아니 네거티브라는 게 흑색 선전 같은 네거티브는 하면 안 돼요. 네. 사실이 아닌 걸로. 그건 저쪽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고 폭탄 던지기. 근데 우리는 뭐냐면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그건 검증이에요. 전문 용어로. 근데 그래서 아니 사실 상대방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해도 네거티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선거 어떻게 치러? 그러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게 상대 후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뭔가 이런 거죠. 그렇죠. 아. 이게 바로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 아, 그렇죠. 전 그래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잘못하셨다. 근데 그건 처리하셨어요. 네. 그 정책은 원래 이부제랑 같이 하게 돼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차량 이부제를 강제하면 자기 차를 갖고 있어도 못 하잖아. 네. 자기 자유의사에 반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중교통을 사게 하려면 정부 정책을 못 탔으니까 무료로 타라.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부제 없이 무료화만 하면 날리는 거야 이 돈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뭐 이부제 하면서 하셔야 될 걸 이부제를 안 하고 있는데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돈만 날린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부제는 환경부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 내가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안 해준다고요? 또 이러려고 했는데 싹 빠져서 아깝다. 못 써먹었어. 고드립 들어갔으면 히트인데. 그럼 왜냐면 당신 반문이야? 이 정도도 갔어. 반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혀질 찢으면서 그냥. 어쨌든 이미 반성문 여러 번 쓰셨어, 박 부장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지난번 TV 토론에서 내가 얘기했죠.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을 하셨는데 청산해야 할 기득권 세력하고 협력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건 싫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셨죠. 그래서 또 인정하시니까 또 못 써먹고. 이런. 한 5개월 전인가도 우리 방송 나와서도 그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셨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좀 버텨주셔야지. 아니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면 같은 경선하고 있는데 내가 저 박원순 시장한테 청산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해봐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펄펄 뛰시지. 그렇죠. 경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선 투표. 맞습니다. 결선 투표를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결선 투표 안 가고 이기시면 더 좋지만 그건 뭐 현실로 저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결선 그렇죠. 투표를 가서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 지지자들을 싹 흡수를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은 결선에 진출을 해야 되니까. 만약 결선에 진출해서 네. 박영선 후보 지지자분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신다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영선 지지자님들은 아니 이 표를 받아와야 시크릿 됩니다. 카드 아니 음악 이걸 부탁드려요. 지금 네. 박영선 의원이 보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 잔잔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네거티브 검증이죠. 이런 걸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이런 넓은 마음을 보이셔야지. 박영선 후보 뭐 정책 뭐 우리가 좀 계승하고 또 이런 네.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저 박영선 의원님의 좋은 정책을 제가 제일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진출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 야, 정말 땀 흘리게 하네. 잠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감당을 못 하셔서 인터뷰 컨셉을 우상호 의원님 요 시점부터 바꿨어요. 앞으로 오시는 다른 분들 사람들은 점잖게 하지. 그러니까 이전까지 점잖게 했고 첫 번째 주자세요. 예. 앞으로 오시는 처음이세요. 우리 네, 처음이에요? 새로운 실험 하는 건데. 첫 주자. 네, 분명히 하는데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 이렇게 해요. 내일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면 형평성 어긋난다고 할 거니까. 내일 더 우리 갈고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지금 굉장히 많은 여성 시청자들께서 저 카메라 찍는 분 좀 카메라 앵글로 좀 들어오시라고. 오빠 너무 잘생겼다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러게요.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아, 진짜. 난리가 났어요. 사진 오빠 작가, 사진 오빠 작가. 들어오라고 프레임으로. 전화번호 좀 따달라는 잠깐 좀 이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갑자기 왜? 우리 하 소장님. 이게 잡혔어. 후보는 나야, 후보는. 야 지금 채팅창에 아니, 내가 후보고 저 사진 작가. 채팅창에 오빠 분위기 효과 우와 야 클로즈업 고마워요. 우와 세상에 하트 뿅뿅뿅 오빠 야. 아니 저희가 지금 질문이 떨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어제 쉬어가는 페이지가 저분 아저씨에 나오는 킬러 닮았다. 아 맞다. 맞다. 아저씨에 나오는 킬러. 태국 킬러? 태국 배우. 예. 그러게요. 계속 안 치려고 그래, 왜? 예, 후보는 우상호 후보님이십니다. 그래, 저분이 후보가 아니에요. 네. 몇 번이시죠? 카메라 내리고 좀.
카메라 데리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 또 뭐 공약 중에 저희가 오늘 거론 안 한 공약 중에 이것만큼 나 진짜 킬러 공약이다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이거는 한방 펀치 있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사실 공약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잘 들어갈 제가 수가 있습니다. 16개인데 네. 사실은 이제 무상보육 정책 애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지. 근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거는 시설도 좋고 거기가 무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추첨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사람들은 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국가 돈으로 무한정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또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저는 그럴 바에는 아예 민간 어린이집에 일반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떨어져서 민간 어린이집에 애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 부모들 내는 보육료 10만 원을 아예 서울시가 그냥 지급함으로써 무상보육 시대를 열겠다. 제가 이제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제 그러면 맨날 국공립 어린이집 가서 추첨하느라고 줄 서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재윤경 의원님도 아기 유치원 떨어졌다고 그 붙으려고 뭐 줄 서고 있었다고 뭐 그런 트윗이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재윤경 의원이 아니라 참 그분 누구야?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네, 죄송합니다. 나 두 분 진짜 헷갈려. 예? 그런 얘기 제일 싫어요 둘이. 그래요? 아 그래요? 좀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럼 두 분이 싫어하신다고 알았으니까 더 해볼까 우리? 이재윤경, 이재일의 감자 헷갈려. 재정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쓸데없는 거 얘기했네 내가. 오늘 잘안 되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헷갈리나 보네요. 그렇죠. 아니 많이 헷갈리지 않는데 여의도에서는 거의 안 헷갈리는데 일반인으로 옛날에 이광재 최재성 두 사람이 닮았다 그래갖고 맞아요. 17대 때 되게 최재성 의원이 힘들어했어요. 거기다 권수동 닮았다는 얘기도 3명이 다 닮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누가? 어이구. 최재성, 제가 이광재. 살이 좀 찌면은 네. 닮았다는 거. 권수동 아. 3명. 이광재, 아, 네, 여시재. 좀 비슷하네. 그냥 근데 제가 조금 홀쭉해지면 임종석 비서실장 닮았다는 소리 듣습니다. 흔해 빠진 얼굴이라는 얘기죠. 진행하세요.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전혀 안 닮았어. 정책 자랑 하나만 더 해주시. 정책 자랑. 도 있는데. 공약 자랑 하나만 더 강동원? 해주시. 그만해. 저기 경비. 예. 자, 공약 어휴. 화끈한 거 또 하나 있으시다면 이왕 나오셨는데. 정책. 이거 너무 진지해서 되나? 괜찮아요. 네. 네. 예. 이 여성들이요. 네. 화장실 특히 집을 나오면 화장실 가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 화장실 공중 화장실은 많이 고쳤는데 이 가면 남녀 칸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문 잠그고 문 잘못 잠기면 문 안 잠기는 데가 있어. 네. 남자들이 쑥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화장실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남자 칸 여자 칸이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위가 터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 그래서 와닿는 일일 것 같아요. 이 칸을 완전히 그냥 층을 구분하거나 칸을 구분하는 네. 것을 원안으로 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시설들에 있는 민간 시설이라도 칸이 열려져 있는 거는 위부터 아예 싹 막아버려서 그런 불안감으로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어디 외부에 밥 먹어 식당 가거나 어디 그런 건물 가면 화장실을 안 가요. 그래서 그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비밀들 고통이에요. 네. 그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 오늘- 얘기는 진짜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보지 않았던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서 그 트렌드에 올라갔던 게 뭐냐면 코엑스 몰카 소동이거든요. 맞아. 여성 화장실에 그 나사못 구멍이 있었는데 이게 몰카 구멍이다라고 그래서 해서 지금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몰카 방지 시스템. 아하. 그래서 작은 구멍이랑 구멍에 다 떼어버리겠다.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몰카 장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네.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네. 참고로 이제 화장실 문제. 코엑스 몰카는 몰카는 아닌 거로 밝혀졌는데 그 정도로 여성분들께서는 아니, 불안해해요. 엄청난 공포감 느끼고 아니 있는 이 거죠. 공약이 나는 제일 맨 상위에 올라가도 될 법한 그런 공약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주택이나 뭐 사실 미세먼지나 교통 같은 건 그렇게 금방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 많이 좀 강조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도 근데 어디 가서 엄청나게 화장실 좋네요. 얘기하기가
그렇지가 않은 게 여성분들한테는 그거는 진짜 아까 이 섬세한 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답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엘라킴님도 시장에도 잘하겠는데요. 그 준마님께서도 섬세한 공약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좋네요 반응.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 중에서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 이런 걸 해결해 드리는 게 좀 생활상에 제일 좋은 공약이 아닌가. 이 시장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공약을 박 시장님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도용은 안 돼. 내일 또 박원순 시장님은 역시 뭐 구간이 면관이죠. 나는 그렇게 권력을 보면 있잖아. 바로바로 허리가 숙여져.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뭘 바꿔요? 난 이제 박원순 시장님 지나가는 거 보면 있잖아. 후광이 이렇게 막 저렇게 하니까 그거지. 나는 심장이 저번에 맞는데 C코드 엇박자로 뛰더라고. 뚜무딱. 맞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하는 거지. 허리가 팍팍 꺾어져. 괜히 이빨한 소리 하다가 인생 망가져. 아무래도 두 번 한 사람이 세 번도 아니 되겠지. 지금 우상호 불러놨다니까 우상호. 후보님 내일 박원순 예비 후보님도 오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저희가 몇 시에 오셔요? 6시요? 네. 그러면 우리 내일 한겨레 TV 토론회 하고 오시는구나. 6시 30분으로 6시 30분이요? 네. 왜냐면 그 앞에 게 3시부터 하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기로 한 두 번의 토론회 중에 마지막 토론회거든. 후보 3자가 하는. 어떤 그때 잠깐만 일단 먼저 그 박원순 시장님을 괴롭히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몇 가지만 줘야 돼 좀. 팁을 좀 주십시오. 준비 좀 해요. 내가 주면 이거 완전히 무슨 뭐. 네. 이거 마이크 끄고 카메라 끄고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아니 이게 거니까 차도살인이죠. 걱정하지 마시고. 차도살인. 네, 껐어요. 나오는데 저기 나오는데. 저 우리끼리만 모니터링 자료 화면이에요. 그냥 좀 적어주세요. 자 강력하게 한번 디스 한번. 아니 뭘 그냥 뭐. 현역 시장님이라서 이게 통이 있으시더라고요. 싫은 말 해도 괜찮아요. 맞아. 아니야 내가 그때 그 맷집 좋으셔. 청산 대상 뭐 하니까 인상이 확 찌그러지시더라고. 아 그래요? 뭐 얘기하니까? 청산대상. JTBC 토론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산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냐 할 때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시더라고. 그럼 내일 그 질문을 7번 연달아 합시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하셨다며 여기 와서 우상호 의원님이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서 차도살인지게. 왜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강남만 올리셨어요? 할 때도 그날도 찌그러지시더라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청산대상, 부동산 강남. 강북은 왜 이렇게 노후됐나요 이런 거. 강북을 왜 이렇게 넣어대나. 그리고 화장실이 왜 이렇게 사람들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냐 이런 것도 하고 괜찮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나오면 역시 구간이 면관이죠. 왜냐면 어차피 박원순 시장님 캠프 쪽에서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준비하고 계시지. 아니 그건 다 지난번 토론에서 하던 얘기고. 그러니까 예. 다 알고 계시지. 좀 뭐 질문 끝났는데요. 네. 뭐 더 없네. 저도 지치네요. 저도 지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저희 청취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먼저 하시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우리 선물 드려야죠. 선물들 바로 아니야 끝으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저 우리 청취자 사연부터 좀 읽읍시다. 여기 보면은요 청취자 사연이 저기 뜬 거 아니요? 아니 그거는 채팅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청취자 사연이 저희 팟빵 게시판에서 좀 획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요즘 좀 글씨 작죠? 예, 제가 글씨 키워 드릴게요. 예. 다들 왜 그래? 마이크 대시고. 읽으라고요? 예. 네. 암기님. 고모다쿤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참 헛헛한 날이네요. 세월호가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걸 보니 그래도 세상이 바뀐 걸 조금은 느낄 수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스니텐위? 네, 스니텐이님. 네. 일명 써니텐님. 써니텐을 스니텐이라고 네. 했구나. 관리자님 내일도 1위 하고 싶은데 왜 에피 3개나 올리나요? 순위 신경 좀 써주셔요. 2번 야당 리포트. 야리도 역대급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팟빵 1위거든요 지금. 네, 이번에 대한민국 팟캐스트 1위. 이 두 분에게 척살치님 사연 좀 읽어주시고요. 상품 보내드린다고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걸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척살치리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서점에 들렀다가 제 블로그 이후 정철 카피님의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총 4권이 있길래 다 샀어요. 친구들에게 선물할까 하다가 며칠 동안 게시판에서 새벽에도 많은 어떤 배틀하시는 분들이 생각나서 3권을 보냅니다. 한 권을 읽으시고 2권을 추첨해서 청취자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좋은 방송 매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특히 어머님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동봉한 10,000원은 당첨된 분 택배비입니다. 아니 뭐 그런까지 읽진 않아도 돼요. 수고하세요. 네. 2018년 4월 10일 척살 친일들님. 네. 곰보타쿠님하고 쓰니테니님, 척살 친일님께서 보내주신 틈만 나면 딴 생각 정철 카피 책이죠. 이 2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메일로 아시죠? 전화번호, 주소, 실명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하신 내용은 우상호 후보님이랑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제 잠깐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우리 네. 광고 방송을 이제 후보님한테. 우리 상호 의원님 그러면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10분 드릴게요. 지금 내가 광고 방송 읽는데. 네. 아니 청취자 사연. 청취자 사연입니다. 네. 광고 아니에요. 야, 진짜 이런 방송 처음 보네. 야.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네? 그 보통 게스트한테 읽히지 않잖아요. 이번 주부터 막대하기로 했어요. 내일 더 심하게 할게요. 박원순 시장님한테 더 심하게 할게요. 박원순 시장은 30분 쓰기로 했죠, 내일. 우리 억강부양 적신에 의해서 그렇죠? 내일 30분. 네, 30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 억강부약. 1등하는 후보한테 뭐 그래 시간 많이 억강. 주나? 부야. 선두주자 30분. 그러시군요. 네. 후발 저 뒤에 쫓아가는 추격자 1시간. 합리적이네. 역시 내가 말한 균형 발전 정책과 같은 거네. 맞습니다. 강북이십니다. 시작을 바꿔야 돼요. 균형 발전 내일 정책. 강남 오늘 강북. 자. 네, 저희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뭐 또 어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왜 우상호를 뽑아야 되나? 그렇죠. 왜 우상호인가? 사실은요. 그 박원순 시장님 무난하게 잘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으로 그냥 우리 후보가 되면 이번 지방선거가요 완전히 방어전이 돼요. 평가전이. 저쪽은 지난 7년간 잘못한 게 이거다 저거다 막 퍼붓고 우리는 아니다. 그런 그러네.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선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차라리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적폐청산으로 쫙 할 땐 오히려 공격적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좀 역동적인 젊은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게 맞다. 판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시장님이 훌륭하시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막 공격당하고 막 방어하면서 주춤주춤하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판을 좀 바꾸자. 그래서 때로는 잘하는 시장도 바꿀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의 성격과 시정신이 바뀔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가 적임자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력할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대통령 선거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은 처음엔 협력을 좀 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자기 업적을 쌓아야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자기 업적을 쌓아야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나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시장 선거 뭐 하다가 평가받을 일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은 좀 대통령으로 바로 가시고 다음 대통령 나갈 생각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번 타임은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다.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죠. 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설득력 있습니다. 반응들 좀 약한데. 아닙니다. 설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뉴스 제목에 우상호 대선 불출마 선언 이렇게 아니 뭐 그건 당연히 얼마 있어야 돼요. 요즘 관심 없어요. 그건 호재죠, 진짜. 네. 진득하게 5년 서울 4년. 4년이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정치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망하지. 형 내일 나오지 마. 그렇구나. 자, 짧네. 정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그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호감을 가지신 분들 꽤 많이 계시고요. 그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제가 한 같아요. 4kg, 5kg 빠졌어요. 일정이 하드하긴 하시죠? 네.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 전역을
이리 가서 저리 갔다 하니까 진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차를 많이 타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 서울시 교통 문제를 확실히 피부로 느끼고 다니고 있죠. 네. 하여튼 건강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네. 건강하게 네. 완주하시면서 네. 플랜대로 네. 가실 수 있는. 지금 계획대로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길대몰. 경선이 조금 미뤄지면 진짜 좋을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오셨으니까 후보님한테 한 마디씩 하고 갑시다. 덕담? 덕담 뭐 마셨는데 왜 이렇게 갈구기만 하고 그냥 보내면 좀 그렇잖아. 그 개요소 본인 정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먼저. 네, 나부터? 그러니까 본인. 저 우상호 의원님은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 아주 큰 변곡점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었죠. 1987년도에 한 번 하셨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 와중에서 정말 최고의 정치력들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그 정치력에서 다시 행정력으로 바꾸셔가지고 서울시장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디 예비경선 통과하시면 그때 또 더 훌륭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PI가 조금 빗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상호를 되게 막 진지하고 되게 숭고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만드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저는 그거 좀 반대고 저는 예전부터 우상호 의원님 보면은 그냥 신문에서 딱 사진만 봐도 웃겨요. 저는 그 이미지가 저는 좀 되게 친하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유머 감각이라든가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근성이 있는데 전 그게 정치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유쾌하고 유쾌하고 친화력 있고 유쾌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소통하는 그런 측면이 너무 좋아서 유쾌한 시장님. 네, 남은 기간 동안은 좀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뭐 호나우도 흉내 내고 그래요. 그거 진짜 웃기더라. 진짜 찍은 거야 내가 진짜. 아니 그 외모로 치면 저는 영웅 본색 이자웅 맞아. 똑같아. 탄핵 국면 때도 탄핵 느와르 하면서 맞아. 이 영웅 본색으로 영화 아시죠? 홍콩 예, 영화. 예. 거기 보면 이자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우상호 의원님이랑 진짜 닮았어요. 정룡 아니었어? 정룡? 이자웅. 이자웅이 정룡은 좀 나이 드는 장국의 형이고 악역인데 되게 그 라인이 비슷한 분 있어요. 이자웅도 좀 닮은. 이자웅도 한번 나중에 보좌관들 검색해봐야 되겠네. 네, 잘생겼습니다. 저는 뭐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뭐 본선에서 만나시죠. 네, 여기 좋습니다. 이걸로 제 덕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비씨 인터뷰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우상호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김남훈 윤가피 하승주 우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